지금 당신이 TV를 시청하는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40여 곳 분쟁 지역에선 수백 명이 기아와 학살로 죽어가고 있다. 지난 세기 국가 간 전쟁이나 지역 분쟁의 희생자는 1억 4천만 명.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부상당한 400만 명의 어린이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현재 전쟁과 학살을 피해 떠도는 전 세계 어린이와 여성 난민은 1,300만 명에 이른다. 피눈물로 얼룩진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계평화축전의 서전을 알리는 세계평화축전 대학생 평화메신저. 세계평화축전의 일환으로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평화메신저 프로젝트. 2005 세계평화축전 대한민국 대학생 평화메신저 출정을 70여 명 패기찬 대한청년들이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좀 배워오고 또 우리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평화 메신저체 일진이 도착한 곳은 팔레스타인 분쟁의 진원지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맨 먼저 목격한 것은 거대한 장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갈라놓은 분단의 벽이었다. 숨통을 누르는 답답한 정적 속에 첫 번째 의료 봉사를 떠나는 길. 대원들의 왠지 모를 불안감은 현실로 드러났다. 질주하던 주변 차들이 우왕좌왕 멈칫댄다 싶더니 이스라엘군 초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거리엔 긴장이 감돌고 난데없이 나타난 무장 군인들이 삼엄한 검문을 시작했다. 가야 할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봉쇄된 것이다. We are Korean medical service team. Yes, but yesterday bombing in Tel Aviv, and then every road is closed, and then the Israeli security is strong. 바로 전날 벌어진 텔아비브 자살 폭탄 테러 때문에 초소 경비가 강화됐고 팔레스타인 마을 봉쇄령이 내려진 것이다. 바로 1km 너머의 갈란디아 난민촌을 두고 돌아서야 하는 처지가 답답하기만 하다. 저 무거운 장벽 너머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피해갈 수 없었다. 마을 곳곳엔 폭탄 세리를 받은 잔해들이 널려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감한 시기에는 봉쇄를 시켜서 팔레스타인들의 자유로운 그런 왕래를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의료 캠프가 설치된 보건소 건물엔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이고 있었다.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밀려드는 주민들. 지난 4년간 수시로 마을에 봉쇄되는 바람에 병원을 찾지도 의사를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다. 환자들의 상태는 더욱 기막히다. 다 사가버린 치아와 얼굴에 돋은 발진이 심상치 않다. 이미 뼈가 휘어져버린 야윈 다리를 보는 순간 조 선생은 한숨부터 난다. 실제로 리키찬에서 처음 보는데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말 뉴트리션이죠. 그러니까 영양이 안 되는 거죠.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지금
비타민 D가 충분하게 없어가지고. 젊은 엄마가 안고 온 4살배기 아기 아흐마드. 그저 울며 보채는 것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아이의 피부 질환은 손쓸 수 없이 위험한 단계다. 물건에 접촉할 때마다 피부가 짓물러 벗겨지는 고통을 아이는 말도 못하고 혼자 감당하고 있다. 괴로워하는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대원들도 할 말을 잃었다.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봤으면 하는 엄마의 소망은 간절하다. 이스라엘군에게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 이 아이는 마지막 희망인 때문이다. 한국 같으면 조기에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와서도 딱히 이렇게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서. 병원 밖에도 상처 입은 아이들은 숱하다. 어깨 총상으로 더 이상 팔이 자라지 않는 소년 카심. 이스라엘군에 저항하다 다리에 무수히 포탄 파편이 박혀버린 이자드. 15세 소년 나미는 손등에 관통상을 입고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탱크의 돌팔매질을 하다 저격수에 의해 당한 이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성전의 흔적이며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군이 입힌 상처는 단순한 외상에 그치지 않았다. 2004년 5월 12일 시험을 보기 위해 등교하던 하마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함께 있던 동무는 즉사했고 하마드는 총탄이 머리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석 달간 치료를 마치고 이제 전신마비로 집에 돌아온 하마드. 총알이 두개골을 관통하면서 머리가 터졌고 뇌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시체 보관소로 옮겨졌지만 기적적으로 아이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피가 돌고 숨이 다시 붙었을 뿐 소녀는 살아온 10년의 기억도 의식도 다 놓아버렸다. 취재진을 예의주시하던 소년들이 프레스카드에 찍힌 이스라엘 국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No Israel. No. 결국 아이들은 이스라엘 번호판을 달고 있던 취재 차량을 습격, 차 유리창과 미등까지 모조리 부셔버렸다. 지금 이걸 주먹으로 치고 그랬으니까 가방으로도 막 때리고. 네. 모든 삶의 근거지가 무너지고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팔레스타인 마을. 마을에서도 꽤 컸던 이 집이 폭파된 것은 작년 12월 몹시 추웠던 밤이었다. 날짐승 무시로 드나드는 부엌과 물통 2개 갖다 놓은 화장실, 제대로 된 세간살이 하나 없는 궁색한 살림이지만 폭파 때 죽은 아들을 빼곤 가족이 함께 살아가니 불행 중 다행이다. 삶의 기본 틀조차 완전히 부셔버리는 전쟁은 산자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몇 분 남으셨어요? 왜? 갑자기 평화 메신저 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남을 사람만. 저기 전날 텔아비브 자살폭탄 테러 사건으로 민감해진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원래 동선을 이탈한 평화 메신저 의료봉사단에게 돌아오라 명령한 것이다. 다 일로 집합하세요. 자, 일로. 인원. 우리 몇 명 타시는 거죠, 그러면?
다음 일정을 모두 접고 밤길을 되짚어 베이스 캠프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마침 오늘 하마스 집회까지 열린 탓에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마을 전체를 봉쇄해버렸다. 이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단속적으로 봉쇄하다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평화 협정에 의해서, 평화 회담에 의해서 다시 오픈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다시 봉쇄를 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막막한 지경에 놓인 것이다. 이스라엘 차량도 팔레스타인 차량도 팔을 묶어버린 임시 검문소 앞.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막막한 벽 앞에서 기나긴 차량 행렬만 꼬리를 문다. 오늘따라 차량을 검문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이 더욱 살벌하다. 쉽게 길이 뚫리긴 어려울 분위기다. 오도 가도 못하는 길 위에서 결국 오늘 밤 귀환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대원들. 인적 드문 광야에 하룻밤 눈붙일 텐트를 설치한다. 현실의 벽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다. 일단 갑갑한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 마음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딱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좀 슬펐어요. 해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무슨 정말 장벽같이 뭐 현실에 있는 분리장벽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장벽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우리나라나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두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가 공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라도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이 서로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민족을 갈라놓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평화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58년간의 기나긴 분쟁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과 상처를 남겼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공존과 평화는 반드시 이 시대에 이루어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다.